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자, 테슬라 중국 역대급 데이터가 또 나왔다라는 소식 살펴보고요. 그 미국 주식 지금 사라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그리고 사이버캡의 가성비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Fear and Greed Index 먼저 들여다봐야겠죠. 자,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자, 숫자 보니까 7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 어저께 73, 74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에 비하면 조금 내려왔습니다. 자, 지금 뭐 전형적인 현재 시장 분위기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이 10월 달이요. 원래는 좋은 흐름을 가져왔어야 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 매크로 환경이 갑자기 10월 첫날부터 터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들이 뭐 그렇게 공포감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욕심 구간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숫자가 막 심각하게 이 뭐 fear 상태나 뉴트럴까지도 떨어지지 않아요. 거의 욕심이나 익스트림 그리드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흐름 계속 보이고 있죠. 자, 이건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 이 트럼프하고 카말라 하리스, 자,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카말라 하리스의 존재감이 조금 더 약해지는 것들이 계속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유리한 국면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자, 일단 지금 이전에 비해서는요, 확실히 그 열기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옛날 트럼프 처음 등장할 때는요, 어마어마하게 열기가 좀 넘쳐났었거든요. 그때는 대선 자체가 뜨거웠는데, 지금 확실히,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이 흥행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다. 왜냐면 트럼프 때에 대해서도 실망한 사람도 많고, 또 카말라에서는 아예 존재감 자체가 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흥행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야구로 따지면요, 이게 이제 다저스와 뭐 뉴욕 하면 양대 지금 빅마켓이잖아요. 그리고 다저스와 만약에 양키스가 붙는다, 빅마켓이죠. 근데 여러분 뭐 오클랜드 애틀레틱스와 또 뭐 이 동부에 뭐 이렇게 마이애미가 붙어버려 월드 시리즈 갔다 그러면 관심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매치 자체가 지금 빅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흥행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되든 결정이 딱 되는 순간 그때부터 주식시장은 또 달라집니다. 굉장히 이 11월, 12월 퍼포먼스가 좋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금리 내려가죠?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요, 주식시장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테슬라까지 같이 지금 뭐 맞물려 있잖아요. 그 요즘 일론 머스크가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머스크는 자유롭게 지지하고 있지만 아마 이 트럼프가 되게 되면 테슬라 주가도 뭐 다 같이 날아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또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또 월가의 또 아주 또 유명한 경제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 L. A란인데요. 자, 여러분, 이분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분은 이집트 출신의 경제학자예요. 그래서 L. A란이라고. 자, 이 사람이 오늘요, 재미난 얘기 좀 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하려됐지만, 자, why he thinks a soft landing is likely to happen 이라고 합니다. 자, 왜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미국 경제가 soft landing을 할 것 같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좀 부정적인 얘기 참 많이 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근데 미국 경제를 보니까 이거 soft landing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 데이터들을 보니까 이 경기 침체, 이 사람 옛날에 경기 침체도 제법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미국 경제가 soft landing이 가능하다라고 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그동안 많이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들조차도요,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데이터들이 좋고요, 미국 경제가 지금 당장 무너지기 힘든 그런 구조예요. 그건 여기 미국에 살면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망할 징조, 어떤 망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요. 자, 그래서 일단 소프트 랜딩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줬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Not a dominant scenario라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아주 압도적인 그런 이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완전 소프트 랜딩이 지배해서 미국 경제가 정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덜컹거리기도 하고 여전히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뭐 이게 소프트 랜딩이 조금 더 뭐 월스트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소프트에서 조금 뭐
더 조금 더 안 좋은 그 정도로 또 치우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리세션 가능성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게 이제 이분의 오늘 이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만 아니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은요, 앞으로 우리가 꾸준하게 결국은 고디락스 구간이 연출되기 때문에 그냥 지금 미국 주식은요 계속 사모아 가셔야 돼요. 지금 이 전체적으로요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긴 안목으로 좀 나아간다면요 괜찮은 결국 수익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UBS 은행입니다. UBS 은행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요, 굉장히 또 이 목표 주가를 올려놓는, 그러니까 미래가 굉장히 또 이 장밋빛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자, 위에 빨간색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We're adjusting our year-end 2024-2025 S&P 500 target입니다. 자, 그러니까 2024년도와 그리고 2025년도에 S&P 500의 목표 주가, 타겟 프라이스를요, 다시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냥 내린 것도 아니고요. 멈춘 것도 아니고 올려놓았습니다. 자, 보시면 5,850불 올해 말에 찍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5,800에 도달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하더라도 5,850은 무난하게 들어갈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6,400까지 뛸 거라는 거죠. 자, 이런 거 보면요. 사실 지금 각 은행들이, 기관들이 전부 다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을 통해서 전체 기관들이 계속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그 밑에 아래쪽에 있는 기관들이 아직도 안 올린, 목표적으로 안 올린 기관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꽤 많거든요. 그 기관들이 다 올리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UBS가 기존에 올해 5,600을 예상했었거든요. 내년에는 6,000을 예상했는데 이미 벌써 6,000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목표 주가를 5,600에서 5,850 올렸고, 그리고 6,000에서 6,400까지 내년에 더 오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9.24% 업사이드가 내년 내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9.2%면은 자, 이게 이제 UBS의 접근인데 9.2%만 1년 동안 올라도 그게 나쁜 수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들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막 큰 돈을 벌고 싶으니까 옆에 주변에 보면 막 돈 벌었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런 것이 자꾸 현혹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냥 연간 꾸준하게 지금 이 9.2%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번 돈을 9.2%의 수익을 가져온다? 이게 큰 거죠. 근데 지금 UBS의 이 예상이 10%가 될지 15%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더 뛰어오를 수도 있거든요. AI의 어떤 바람이 더 크게 불어가지고 더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10%만 연간 성장한다고 해도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UBS도요, 이렇게 또 목표 주가를 올렸지만 여러분 지금 앞에 LI란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 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각 기관들이 미국의 S&P 500 목표 주가를 전체 다 올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이게 미국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 주식은 지금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금리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구간이잖아. 한 2년 동안은요. 그렇다면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은요, 이런 지금 미국 주식이 무조건 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기 채널에서 계속 제가 제 채널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테슬라, 엔비디아, 고속성장주 가져가고, 그 다음에 M7, 매그립 7을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으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뭐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뭐 10배가를 생각한다면 테슬라가 뭐 압도적인 거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성장률 계속 좋죠. 자, 그리고 나머지 매그니피 7 주식들도요. 적어도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낮습니다. 은행보다도 훨씬 더 크게 상승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은요, 미국 주식을 무조건 확보해라. 물론 기억해야 됩니다. 중간에 뭐 또 떨어지고 매크로 때문에 뭐 폭락도 하기도 하지만 결국 올라간다는 걸 아신다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데나입스가 또 이 빅테크들에 대한 얘기를 던졌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시면요. 향후 over the next 6 to 9 month입니다. 향후 한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the race to $4 trillion market cap in the big tech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 중에 4조 달러, 자,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돌파하는 이 기업을 토해낼 기업들이 현재
레이스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4조 달러를 누가 먼저 찍을 것인가? 누가 터치다운을 할 것인가인데요. 바로 세 개의 기업을 들었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자, 지금 시가총액 1등이 애플이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2등, 마소가 3등입니다. 자, 그런데 애플이 지금 한 3.5 빌리언 정도 되거든요. 3.5 트릴리언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3.3이었는데 오늘 좀 빠졌으니까 뭐 그래도 3 트릴리언 넘죠. 마소도 이제 그 뒤를 잇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애플, 엔비디아, 마소 누가 먼저 4 트릴리언 달러를 터치다운 할 것인가 라거든요. 그 사실 불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꿈의 숫자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불가능하잖아요. 엔비디아, 애플, 마소인데, 자, 지금요, 현재 어떤 이 예상을 하고 있냐면은 2025년도에 대략 20% 정도의 기술주 성장이 충분히 보이거든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S&P 전체 지수가 한 9.2에서 한 10% 정도 상승 예상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전체 평균이고요. 근데 이게 개별 기업, 특히 이제 M7이죠. 매그니피센트 7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주식들은 S&P 전체가 10%면요. 이 특별히 엔비디아, 애플, 마소 같은 경우는 20%도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전혀 불가능하지 않는데, 그러나 이들 중에 누가 더 유력하냐? 결국 애플하고 엔비디아가 더 유력하다고 이 개인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애플이냐 엔비디아 누가 먼저 터치다운 할 거냐인데, 이게 지금 이유는 뭐냐면요, AI 혁명 때문에 그런 거죠. AI 레볼루션. 지금 AI 레볼루션 혁명을 이끌고 있는 게 바로 이 세계 기업이거든요. 근데 4 트릴리언 달러를 엔비디아냐 애플이냐 엔비디아 놓고 봤을 때, 정말 이건 예상이 어렵죠. 그리고 결코 어려운 숫자가 아닙니다. 꿈의 숫자거든요. 꿈의 숫자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지금 AI 혁명 속에서 이 빅테크들이 흐름이 좋냐. 특히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 세 개 기업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자,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괜히 또 테슬라 투자들은 마음이 계속 아프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들의 성장하는 걸 보게 되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소위 테슬라가 이제 이 자율주행이 올라오고 나서 플랫폼이 딱 세팅이 되고 나면 로보택시와 로봇과 이 로보택시 세팅이 되면요, 이게 이제 플랫폼으로 기능하면서 어마어마한 또 이 돈을 벌어들이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향후 충분히 또 이 10 트릴리언도 찍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10배가 가능하고 뭐 5 트릴리언, 6 트릴리언, 7 트릴리언도 가능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얼마나 현재 미국의 이 빅 매그니피센트 7 주식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들이 독점적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AI를 여기다 섞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도 AI를 섞고 있는데, 테슬라의 AI 지금 접목은 정말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또 이 AI 혁명을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는 제가 뭐 항상 얘기를 했던 거고, M7도 얘기했는데 지금 뭐 데나이브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향후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4조 달러를 먼저 누가 찍을 것인가, 이거 지켜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우리 기분 좋은 소식인데, 머스크가 또 이 사진들, 그림들 보면서 또 이 머스크의 의견도 이 공유되었기에 한번 이 사진 또 보려고 하는데요. 자, 위에 사진들 좀 보시겠습니다. 사이버 트럭입니다. 사이버 트럭이 번쩍번쩍하죠. 자, 바로 경찰차로 변신한 겁니다. 자, 경찰용 순찰차로 변신해서 번쩍번쩍 이제 이 초등학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에 이 차가 들어오니까요, 지금 아이들 보세요. 왼쪽에, 오른쪽에요. 아이들이 이 사이버 트럭에 급관심 보이면서 이게 뭐지 싶은 거죠. 자, 이게 사실 이 사이버 트럭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거든요. 저거 뭐지?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은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너무 못생겼다 뭐 하는 애들도 많고, 또 와, 저게 사이버 트럭 테슬라 일론 머스크 한 거지 이러면 또 아이들이 반응이 바뀝니다. 머스크에 대해서 아이들이 워낙 또 새로운 생각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머스크가 어저께
로켓 그 추진체가 돌아오는 거, 어제 그 스타쉽에서 발사한 거, 그거 돌아오게 한 사람이 머스크잖아. 이제 이런 걸 알다 보니까요. 머스크의 사이버 트럭이라 그러면 아이들이 또 굉장히 놀라움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경찰차로 등장하니까 번쩍번쩍이 오거든요. 미국의 경찰차는요, 이 사람들에게 좀 위압감도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버 트럭을 경찰차에서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여기에 프리크아웃을 하는 거죠. 아주 뭐 진짜 놀라움을 표현하면서 막 주위에 몰려가서 사이버 트럭을 구경하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여기가 이제 얼바인이거든요. 얼바인 경찰서가 처음으로 이 사이버 트럭을 경찰차로 미국에서 도입했기 때문에 얼바인 하면은 지금 한국 사람들도 여기 굉장히 많이 살잖아요. 이 한국인도 많이 살고, 그리고 이제 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세련된 그 동네거든요. 자, 이 얼바인에 지금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요, 뭐라고 하냐면, 스탠이라는 사람은, I love it이라고 하죠. 이거 너무 좋다. Great way to community, police and get the kids involved.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에 얼바인의 경찰서가, 경찰들이 아이들과 이 소위 말해 친밀함을 가지고 아이들과 연계되어진다는 측면에서 사이버 트럭을 투입했다? 이거 참 좋다라는 거죠. 보통 그냥 경찰차가 오면요, 아이들 관심 없어요. 근데 이 사이버 트럭이 경찰차로 바뀌니까 아이들이 볼 때도 이 사이버 트럭이 참 독특하게 생겼거든요. 이거 굉장히, 이거 정말 멋진다면 신기하면서 가까이 갔죠. 이런 면에서 경찰과 지역 주민이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시죠. 아주 빨간색으로 하려는 거예요. The best ad for recruiting new police officer라고 합니다. 자, 미국에도 이 경찰을 지원한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자, 지금 이 장면이 아이들이 막 몰리니까, 이거야말로 경찰관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광고다. 최고의 광고 효과다라는 거죠. 자, 뭐 이게 사실 테슬라 광고도 되지만 경찰관을 모집하는데 이만큼 좋은 광고가 있겠냐라는 거죠.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서 우와 이런 거죠. 경찰관들도 사이버 트럭 몰고 쫙 어디를 가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경찰관들이 자부심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스크가 이거는 테슬라 광고를 뛰어넘어서 경찰관을 새로 모집하는 데는 정말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사이버 트럭이 여러모로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은 기능들에 사용될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중국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이번 주간 몇 대를 팔았는가? 자, 지금 8,500대가 나왔습니다. 자, 8,500대. 보통 일반적으로 한 12,000, 14,000, 16,000, 요게 이제 테슬라가 가장 이제 잘 파는 그런 구간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지난번에 2,000 얼마에서 이제 8,500대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보시면요, 처음에는 뭐 한 3등 정도로 지난 한 5분기를 전체 비교했을 때에 한 뭐 3등, 원래 이제 10월달 첫 주가 좀 약합니다. 이때가 이제 중국 국경절이 있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좀 약하게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두 주째는 다시 2등으로 치솟았죠.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 선 있죠. 이 파란색이 이 소위 지난 분기거든, 3분기거든요. 근데 이 4분기가 스타트가 조금 미진했지만 근데 다시 크게 치솟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2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이 흐름이라면 아마 3주차 때는 이제 파란색 지난 분기도 뛰어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굉장히 흐름이 크게 이제 지난번에서부터 위로 쫙 올라갔죠. 다음번에 아마 10,000대 이상 돌파하게 되면요, 파란색 선 지난 분기도 돌파하는 그런 흐름 나타날 것 같은 그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요, 자, 누적 개수를 또 봐야겠죠. Cumulative Tesla China Insurance Data거든요. 자, 1년 동안. 자, 지금 우리 그래프가 3개가 있죠. 빨간색이 2024년도 전체고요. 그리고 노란색이 작년 23년도, 그리고 초록색이 22년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이 초록색 22년도는 저 아래쪽에 있고요. 그리고 노란색 선이 이게 누적으로 작년 겁니다. 23년도. 자, 그래서 쭉 뭐 오르락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비슷하게 가다가 자, 이제 이 3분기, 4분기 때 23년도를 뛰어넘는 흐름을 나타나고 있죠. 지금 이제 23년도보다는 앞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중국이 지독한 지금 디플레이션 상황이잖아요. 주머니 잘 안 늘고 잘 안 쓰고 있는데, 자, 최근 들어서 중국이 돈도 풀고 뭔가 이제 붐업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중국 소비자들이 여전히 이 문을 잘 안 열고 있죠. 지갑을요. 이번에도 그 중국의 국경절이잖아요. 이 10월 첫 주가 굉장히 좋은 구간인데, 이때 소비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소비가 작년보다도 줄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잘 안 하고 있는 흐름이고, 그리고 경제도 어렵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 차는 어차피 좀 비싼 편이고, 뭐 비싼 거 계속 사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런 여러 악재가 있는데, 자, 그걸 이제 뚫고 테슬라가 계속 이 흐름이 좋죠. 지금도 보시면요,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 작년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작년 대비 역대급이 될 겁니다. 중국 매출이 현재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면은 역대급 이 결국은 대수를 찍게 될 것이다라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 올 한 해 또 테슬라 중국에서 역대급을 찍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목할 될 것은요, 올 이제 하반기에 이제 12월 달까지 가면서 이제 마진율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느냐인 거거든요. 이 전체 이제 이 마진 프로핏이 어떻게 나오느냐인데, 이제 쭉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흐름이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그 흐름이 이제 바닥을 찍고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주가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는, 계속 관찰하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뭐 테슬라 중국에서 이런 데이터가 작년보다 이제 역대급을 찍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이 테슬라의 이번에 사이버캡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자, 테슬라 로보택시로 이제 사용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지금 아크 인베스트에서 이번에 로보택시가 마일당 비용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자, 마일당 비용을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마일당 얼마일 거냐? 자, 그 계산할 때는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씩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지금 웨이모가 가장 주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웨이모의 로보택시가 지금 가장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자, 그래서 웨이모랑 이 사이버캡이랑 비교해야 되는데, 자, 지금 아래쪽에 막대 그래프가 있죠. 막대 그래프가 4개가 있는데, 앞에 전반부는 2개 있죠. 2개는 이 웨이모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웨이모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게 테슬라 모델들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빨간색으로 별표 친 거 있죠. 이게 이제 사이버캡이거든요. 이번에 나온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프만 보더라도 이 비용이거든요. 마일당 비용. 월등히 낮죠. 그러니까 지금 사이버캡이 가장 적게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맨 큰 거, 맨 높은 거 있죠. 가장 높은 게 이게 웨이모의 현재거든요. 현재 이 마일당 비용을 대략적으로 계산한 건데,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높게 가 있거든요. 마일당 이미 1달러 돌파해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1.거의 2달러에 가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현재가 가장 많이 드는 게 리모트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리모트 오퍼레이터가 이게 이제 짙은 남색이고 아래쪽이에요. 그 다음에 오렌지 컬러 있죠. 이게 인슈런스,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은 짙은 초록색이죠. 이게 에너지, 배터리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 메인터넌스 피입니다. 파란색이. 그리고 이제 그 보라색이 파킹 피고, 그리고 초록색이 있죠. 이게 디프리시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디프리시에이션이 뭡니까? 이 감가상각이잖아요. 자동차는 타면 탈수록 이제 이 닳고 없어지니까 많이 드는 건데, 그리고 이제 레이다 이런 것들 다 감가상각 처리가 되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제 아무래도 이 사용되어질 때에는 질적으로 계속 감소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이 감가상각비가 초록색이 가장 높아요.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이게 이제 자동차도 현재 이 아무래도 웨이모가 쓸 때에 그 자동차가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데 공수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죠. 감가상각이 드니까 그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파란색도 메인테넌스하고 타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리비와 이런 게 들잖아. 타이어 이런 거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가장 큰데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요. 웨이모가요. 근데 웨이모가 최근에 현대자동차와 그리고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지가하고 미래에 좀 더 저렴하고 좀 더
싸게 공급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랑 최근에 막 협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대의 아이오닉을 공급하겠다 그랬는데, 자, 그렇게 됐을 때 비용이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죠. 이 소위 말해서 전체 그래프를 보시면요. 그래서 한 0.6달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도 굉장히 잘 쳐준 거죠. 그런데 만약에 테슬라 모델 3에다가 로보택시를 적용한다? 마일당 얼마가 나오냐? 보십시오. 더 줄죠. 훨씬 더, 지금 이 웨이모가, 더 낮춘 가격보다도 또 절반이 되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사이버캡을 쓴다라고 했을 땐 더 줄어듭니다. 뭐 0.20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 별표 친 것처럼 사이버캡이, 이게 이제 로보택시 썼을 때는요, 웨이모는 그 비용 자체에 이건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 자체가 월등히 차이 나기 때문에요.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자체만으로도 웨이모가 경쟁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사이버캡을 통해서 마일당 비용 드는 게요. 정말 경제적입니다. 가성비 자체가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결국 테슬라의 경쟁력은 앞으로 자율주행에서도 압도적이다. 여기에 또 대량으로 공급이 가능하니까 이거 마일당을 떠나서요. 대량으로 뿌릴 수 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일부 때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 로봇, 이 소위 그 웨이모의 공동 창시자도 테슬라가 모든 마일이랄지 앞으로 완성도에 있어서는 결국은 가장 앞서 있다. 또 앞다를 수밖에 없다. 결국 테슬라가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웨이모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 굉장히 객관적인 그런 이 분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도 보면서요, 앞으로 누가 지배할 것인가는 불보듯 뻔한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우리가 테슬라 투자는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이 돈을 잃는 투자가 아니고요, 지금 좀 안 오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실망하면 안 됩니다. 모든 투자라고 하는 건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 거위를 함부로 자르거나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도요, 독일에서 좋은 소식이 날라들었습니다. 자, 기가 베를린 공장의 확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그동안 기가 베를린 공장을 우리가 익스펜션, 확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독일 정부의 공식적인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뭐 공장 확장하면서 나무 자른다 그러고 하니까 뭐 환경단체들이 이 아예 텐트를 치고 막고 실제로 이제 주변에 이제 굉장히 반대들이 많았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단체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오히려 독일 공장들 가서 반대를 해야지.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나무를 좀 잘랐지만 실제로 테슬라가 지금 이 생산해내는 것들은 전기차가 나오면서 환경을 얼마나 보존합니까?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나무도 더 많이 심어줬고요. 뭐 자른 것보다도. 자,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읽어야 되는데 환경단체들이 요즘은 너무 이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치우쳐가지고요, 뭔가 더 큰 그림을 못 본다 라는 거 봅니다. 어차피 공장이나 회사들은요, 공생관계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상대적으로나 비교적으로 더 환경에 도움이 되는가를 본다면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변질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아무튼 공식적으로 허락을 얻었다는 측면에서 베를린 공장이 아주 이 의미가 있고요. 자,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이 지금 이제 회사 기가 베를린 공장의 생산 캐파죠. 이 이제 확장을 하게 되면 몇 대를 생산할 수 있느냐? 연간 이제 more than double to 1 million car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건데 한 100만 대 이상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상하이 공장이 지금 100만 대, 120만 대 급이잖아요. 그래서 이 베를린 공장도 확장하게 되면 앞으로 생산 능력이 이제 100만, 120만 대 이런 급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지금 좋죠. 만약에 연간 10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면요, making it the largest automotive factory in the country. 독일에서요, 가장 큰 자동차 생산 공장이 되는 겁니다. 의미가 있죠. 독일은 지금 현재 공장들을 유럽에서 막 축소하고 있고, 특히 폭스바겐이랄지 보시면요, 내연기관차 관련된 이 자동차 혹은 전기차 관련된 게 안 팔리다 보니까 공장을 축소하고 있고,
이 독일 안에서도 공장을 없애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는 오히려 확장에 대해서 허락을 받다 더 확장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유럽 경제도 좋아지고 전 세계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요, 테슬라 차량 소비도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장도 지금 확장하는 걸 당연히 허락을 받아야지 계속 확장하고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겠죠. 테슬라는 계속해서 유럽 공장에서 이렇게 100만 대 이상 생산하는 중국처럼 유럽의 전진 기지를 만드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부 영상은요,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뵐게요. LA 정교수TV였습니다.